봐라 봐라 큰언니다. 시댁편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아야겠대. 그래서 아빠한테 집 하나 구해달라 했지. 구해주시더라. 난 나간다. 잘 지내라. 운명의 장난인가. 공주 임신한 지 그때 알았다 애가.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잖아. 같이 살았지. 딸 낳았다고 사내수리원도 못 가봤다. 뭐 잘했냐고. 웃기지 이 시대에. 그래서 몸조리 못했다. 3주 딱 쉬다가 바로 일했지. 왜 그래 살았는지 몰라. 근데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내 몸을 보면 안쓰럽거든. 너는 그래 살지 마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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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음악 전공했고요. 음악을 전공했지만 제 직업은 뉴스키너입니다. 지금 나이는 82년생.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큰언니라는 인스타 계정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큰언니다. 그러니까 확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인스타를 이제 찍기 전에 그 대본이랑 이런 것들을 먼저 작성을 하고 대본이 나오면 거기를 토대로 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성악을 하셨으면 네. 발성도 남다를 거잖아요. 다리가 한쪽이 없다 보니까 힘이 밑으로 주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웅장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찬양 위주로 좀 많이 하는데 제가 변화되지 않았던 삶이 있었을 때는 트로트 네. 뭐 이런 거는 막 신나게 잘 추고 놀죠. 네. 성악 출신 트로트 가수가 좀 유명했었잖아요. 네네네. 트로트랑 성악이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발성이 다르고 이제 딕션이 다르다 보니까 성악은 티가 나요. 그 릴스를 보고 네. 혹시 저분 연기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봐라 큰언니다. 결혼식 첫날 어마무시한 욕을 들었지. 장애인이란 있다 애가. 이런 거더라. 장애인인 거 알면서 결혼을 해놓고는 이게 장애인의 서러움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거거든. 거짓말을 또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긴 한데 10%도 안 되는. 그 100%다 들면 그냥 기절할 수도 있겠네요. 책 한 거 쓰죠 뭐. 출판사에서 또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네. 일찍 이혼을 하고 애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안 해본 일이 없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한 7가지 일을 했었어요. 좀 잘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이제 희귀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병원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다리가 아무래도 한쪽이 없으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걷는데. 그러면 허리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신경조영술이라는 걸 했었죠. 그때 이후로 모든 일들을 못하고 딱 뉴스기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의 10년이 다 돼 가거든요. 친구 피로연을 잘못 가가지고 우리 사랑이 짝대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낙찰이 잘못됐어.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 부모님이 누군가 니를 좋아해 줄 때 시집을 가라. 25세 등 떠밀려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애기 아빠가 저희 집에 허락을 다 받았었고 거기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공부를 꾸준하게 시켜주겠다. 근데 일만 했죠. 3살 때 사고를 기억하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씩 꿈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사고가 버스에 깔렸었어요. 뒷타이어에 깔렸는데 다 안 내렸는데 버스가 출발한 거지. 넘어졌는데 제가 또 안 울은 거예요. 울었었으면 차가 안 갔을 건데 그대로 버스가 간 거죠. 한쪽 다리를 딱 쳤는데 우리 엄마가 본 거야. 아! 이러니까 이제 다시 후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3살 때 이제 뼈가 으스러진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릎 밑으로 그 부분만 절단했었는데 계속 다리가 썩어 들어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허벅지까지. 그때 당시에 위급한 상황이었고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고 엄마는 이제 경황이 없고 아버지만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거를. 내 다리가 절단이 됐다는 사실을 언제쯤 몇 살 때인지 했어요? 5살, 6살? 내 엄마한테 업혀 다녔던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놀리면 로봇 다리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얍! 해갖고 때려주라 이렇게 했었어요. 사춘기 때는 정말 싫었었어요. 주위 할머니들의 이게 제일 싫었어요. 제가 공부는 좀 했었거든요. 그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계속 입원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 생활을 많이 못 했었는데
인문계를 못 가고 실업계를 갔어요. 그게 한이 됐었어요. 우리 아이도 7살 때 희귀병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기가 막히는데 자식까지 그러니까 그게 희귀병인데 면역 질환이에요. 내가 오늘 커피를 마셨는데 컨디션이 괜찮았을 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일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럼 이거 마셨어요? 기도를 막던지 그렇게 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기적처럼 그 혈소판이나 비켈구 수치가 정상이 됐어요. 성악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냥 성악을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성악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네. 김해에서는 이렇게 가락문화제라는 게 되게 커요. 거기에서 항상 1등 했었어요.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발음만 조금 배워가지고 시험을 치게 된 거죠. 그 덜컥 합격하고 덜컥 1등하고 네. 유학을 갔다 오면 교수를 시켜주시겠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다리가 안 불편했으면 제가 알바라도 해서 그 생활비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할 수 있을 건데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셨어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추석맞이 시댁편. 처음에 사실은 일 때문에 했는데 위로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릴스를 찍으려면 변신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제 무대입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나름 조명도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만들 때 네. 과연 내 릴스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나는 이렇게까지 호응도가 좋을 줄 몰랐어요. 제일 뜻깊었던 게 뭐냐면 언니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 말들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각도를 맞춰요. 그동안 바라바라 크는 이가 어떻게 릴스를 찍는지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황장애는 낫는 병이 아니라서 제가 좋은 식품을 찾았겠죠. 그거에 목적을 두고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희 또 루틴으로 또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봐라 큰언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남편도 그 집에 들러갖고 있는 거 제 꼴보기 싫다 이가 맞지? 근데 내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도장 찍기 전에는 할 일을 해야 된다. 서류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우리 살아서 보자. 팔로우하고 나중에 이겨내고 싶은 사람 DM도 몇 번을 찍고 거기에서 괜찮은 거 뭐 추려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려요. 어떤 분들이 DM이 좀 많이 와요. 마음의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지인 결혼식에 갔는데 봐라 언니 잘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했던 분 기억이 있어요. 제가 다리가 다친 것 때문인지는 몰랐었어요. 혼인신고 한 날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시댁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분가를 못 시켜주는 케이스였거든요. 같이 살았는데 진짜 작은 방에 한 칸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게임을 저 만날 때 게임 하는 줄 몰랐었어요. 시집 가고 알았어요. 어른들은 야 와이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 뭐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김치에 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들이 밥을 안 먹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입에 탁 넣어주시고 다 먹을 때 기다리시다가 입에 또 넣어주시고 또 기다렸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전 자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남편이 이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빨 값으로 그때 몇백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빨 닦고 자 한마디 했다가 리모컨 날라오고 난리가 났죠. 너무 예쁘다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오매불망. 그러니까 정말 나만의 기사, 나만의 남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다리로 집안 살림을 어떻게 했어요? 했죠. 한 개도 모르잖아요. 엄마 전화했지.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았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이 가슴 아픈 자식이잖아요. 또 종교도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을 부모님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몰랐었어요. 말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이러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집 하나 구해주면 안 돼? 집 하나 구해줘. 그럼 펑펑 울었지. 집을 구하는데 나는 간다. 그랬는데 임신을 한 거 알았죠. 제일 처음에 뭐가 왔었냐면 집에 있는데 호흡 곤란이 오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저 조리원도 못 가본 여자예요. 근데 애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자기도 소리를 지르고 이제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온 거죠. 애 놔두고 애 잘 키워라 하면서 뛰쳐나가가지고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던 저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셨죠. 딱 10일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아버님이 데리러 오셨어요. 남편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3주 애 낳고 3주 만에 레슨을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자살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3번을 했는데 3번을 다 토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가 여러 가지로 와요. 대인기피증 뭐 이런 거, 폐쇄공포증 이런 거 다 있어요. 공황장애 있고 우울증 환자들은 수면제를 따로 처방을 해주거든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라도 집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남편도 집에 안 들어와. 오히려 내가 죽고 없어지면 끝이지. 저는 꿈이 있던 여잔데 결혼과 동시에 모든 꿈을 저버리고 일만 했고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을 했고 고된 시집살이하고 또 남편의 부재 이런 것들이 너무 컸었죠. 이혼해달라고 몇 번 했는데 제 서류까지 들고 갔는데도 찢어뿌리고 이혼은 없다. 아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방을 하나 구해놓고 오빠만 말면은 내가 케어를 하면서 일도 되겠다. 그래서 미용을 시작했고 그 레슨도 하고 그다음에 그 축가 부르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솔리스트로 출장 헤어 메이크업으로 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케어를 해 나가면서 병원비 때문에 카드빚이 엄청났었고 TV에 나오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애랑 같이 죽는다. 그런 걸 보면서 이해가 돼요. 술을 정말 잘 먹었었어요. 화가 이제 많다 보니까 술만 먹으면 자살 시도가 되고 절단을 하신 거죠, 다리를. 활력을 얻었대요. 저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방금 눈물 날 것 같아.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하고 너를 인해서 엄마가 살아있고 감사하고 어떡해.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우리 딸의 존재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삶을 살았잖아. 다른 사람도 엄마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거잖아. 네가 아플 걸 알지만 엄마의 인생이고 그대로의 엄마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미안하고 너무 사랑한다. 참. 자식한테는 무너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래도 제가 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제 일하는 거 이제 전단지 돌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하고 다닙니다. 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연락이 오기도 와요? 연락이 안 올 것 같잖아요. 네. 일단은 제 피부 보시고 놀래고 불편한 다리로 그렇게 나가서 영업할 때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거나 우리 동네에서는 안 했던 이유가 늘 앞에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라서 우리 아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똥찌개라도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있어요. 저를 여자로 살게끔 해준 분, 제가 처음으로 가슴 뛰게끔 만들어주신 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교회 오빠? 늘 말하는 교회 오빠예요. 네,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제가 음. 많이 못 걷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사장님들 반응이 어때요? 영업할 때 얼굴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맞을 것 같은 사람한테 들어가요. 옛날에는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일단은 가게가 예뻐야 되고요. 그다음 밝은 에너지. 웃으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될 것 같은 분들한테만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나의 에너지도 고갈이 많이 안 되고 그렇죠. 일단은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좀 안 드셔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루틴들이 있어요. 루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루틴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 병을 앓은 지는 꽤 됐거든요. 병이 낫는 것도 아닌데 약을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무기력함, 거기 플러스 알파로 우울증이 더 와요. 그러면서 자살 시도를 계속 하게끔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몸에 좋은 거를 먹게 되면 괜찮잖아요. 저도 접목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우리 아이가 좋아졌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또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10월 25일 날 분성로 광장에서 거기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마음이 둘 데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언니 덕분에 할 수 있어요. 그 말들이 정말 감동이에요. 말하지 못하는데 언니한테 이야기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요.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넌 최고야. 네가 한 건 다 맞아. 하루하루 잘 견뎌냈고 애썼어.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큰언니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DM을 주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냥 막 들어놔도 산다, 내도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색안경 그렇게 끼고 보시지 마시고 아 애썼네, 욕 봤다 그런 생각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화이팅!